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나선 지 8일째 되고 있죠. 정부는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요. 협상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계 곳곳에서는 아우성이에요. 파업이 이번 주말 이후까지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난다.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승모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번 파업 이후에 물류 차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파악한 현황을 밝혔는데요. 네. 지금까지 시멘트 97만 6천 톤, 철강 56만 2,600톤, 자동차 7,707대, 정유 25만 9,238킬로리터에 달하는 이 출하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1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좀 막대한 금액이죠. 진짜 크네요. 네. 총파업 여파가 주요 산업군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일반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게 기름이죠. 그렇죠. 네, 기름 운반이 안 돼서 주유소 기름이 바닥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전 확인해 보니까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름 부족을 호소한 주유소는 지금까지 49곳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26곳? 그렇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네. 뭐 전국으로 따지면 조금 미미하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뭐 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주유소 업계 민원도 제가 들어봤는데 한국주유소협회 박동희 차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 주유소 피해 현황들을 받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기름이 더 배송 지연이 됐을 경우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정유사에 주문을 했으나 아직까지 뭐 배송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주문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49곳 정도인데 주말 지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품절 사태에 대비해서 네.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과 저유소 등의 입출하 현황을 좀 점검하고 비상 수송 체계를 가동 중인데요. 네. 오늘부터 군용 탱크롤이 5대와 그리고 농수협이 보유한 탱크롤이 29대도 긴급 투입한 상태입니다. 화물차 대신 이들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 유조차의 그 화물연대 가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상 차량을 투입한 거고요. 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주말부터 말씀대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희 차장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주유소 재고 비축 기간이 평균적으로 1, 2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최대 뭐 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시적으로 품절이 되는 형상들이 좀 더 이제 심각해질 것으로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비축 기간이 1, 2주 정도니까 근데 지금 오늘이 벌써 8일째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 지나면 진짜 좀 심각해지긴 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또 기름 대란이 나면 뭐 그냥 자가용도 그런데 대중교통도 운행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철강이나 다른 업계도 지금 문제가 다 심각하다고 하던데 특히 이제 듣기로는 쌓인 철강 제품들을 빼내지 않으면 아예 공장이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철강업계 피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통 철강 제품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데 이게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포항제철소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하루 2만여 톤씩 철강 제품이 쌓였습니다. 출하를 못했으니까 쌓였는데 결국 제품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출되지 못한 철강 제품들을 공장 빈 곳에 이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둘 데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계속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거죠. 또 완성차 업체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쌓아둘 수 없으니까 보통 카캐리어라고 하는 네. 그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은 로드 탁송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차를 직접 그냥 운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하고 있고 네. 또 탁송을 하고 있고 뭐 아르바이트생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하루 인건비 등 경비만 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 불만도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차를 가지러 가지 않으면 이제 탁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주행 거리가 적게는 수십 킬로미터에서 뭐 많게는 200킬로미터까지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차를 샀는데 뭔가 헌차를 받는 그렇죠. 그런 기분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출고를 연기하면 지금 새 차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대기 순위가 밀리면서 언제 받을지 모르고 뭐 이래저래 서로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대화라도 좀 정부와 노사 사이에 오가야 해결이 되려나 우리가 기대를 해볼 텐데 지금은 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강대강 모드인데 특히 정부가 이제 그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일단은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내렸고 그래서 시멘트 분야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정부는 명령서 송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요.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 우편 송달했습니다. 이 명령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국시멘트협회 한찬수 홍보부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종전과 달리 출하가 한 2배 정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물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는 출하량보다는 출하량이 늘어난 폭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내륙에 있는 생산 공장 같은 경우 출하가 평소 출하 대비 한 50%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계 관계자 설명은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정 부분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설명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화물 자동차 45만 대 가운데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은 3,000대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 중 화물연대 소속 1,000대를 제외하면 2,000대는 비조합원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화물연대의 어떤 그 항의, 보복을 좀 우려해서 파업기간 운송을 좀 꺼려왔던 그 비조합원들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운송에 좀 나서고 있는 것으로 뭐 업계 쪽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조합원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비조합원들이 좀 움직이는 상황. 어쨌든 이제 시멘트 운송 상황이 풀리고 있긴 한데 지금 건설업계는 한숨은 돌렸겠어요. 네,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이 재개됐지만 건설 현장이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까지 체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현장들이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수도 경기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운송이 재개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는 정유나 철강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네. 특히 기자들 질문에 정유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례회의 전에라도 명령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기죠? 대통령실은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대응을 해나갔다고 해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멈추니까 정말 곳곳에서 시름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파업 때문이다, 뭐 이기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협상 때와는 달리 좀 강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너무 분위기가 반전돼서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해요. 네, 상반기와는 좀 확연히 다르게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금 지지율 회복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네. 변수 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 사태가 윤 정부에 있어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정부도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강대강 대치를 빨리 끝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성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